자, 계속해서 이제 9번 정신분석 방어기제라는 걸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어기제라는 것은 왜 정신분석 방어기제냐면은 방어기제, 내담자,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막아보려는 거 방어기제.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에 근거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다뤄놓는 건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을, 불안, 갈등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막아보려는 거. 그것이 방어기제입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부족한 면을 그걸 대체하고 싶은 거, 대체해서 이제 자기의 스트레스를 막아보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 이것이 보상이겠죠. 그다음에 합리화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이제 막아보는 자기 기만의 방어기제입니다. 그래서 여우와 심포도용과 달콤한 레몬용이 있는데 여우와 심포도 원했던 목표를 부정하면서 자기를 기만하는 거고 달콤한 레몬용은 신레몬 상태를 지금 현대 가치가 신데 그걸 갖다가 달콤하게 만드는 것, 자기 가치를 타당시시키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사라는 건 자기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 다시 자신이 싫어할 수 있는 타인의 탓을 돌리는 것이 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을 싫어하는 아이가 선생님이 날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 탓이 아니라 선생님이 날 싫어해 이런 것들이 투사고요. 동일시는 이제 자기가 그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 타인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할 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역할, 아버지의 모습 흉내냄으로써 동일시함으로써 그 성격 발달 단계에서 이제 문제 없는 성격으로 발달한다 그랬는데 보통 동일시하는 건 자기가 못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내 동창생이 뭐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의수되는 경우가 이제 동일시에 해당하겠죠. 같은 부류로 봐주세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승화는 가장 바람직한 방어기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억압된 욕구 이것이 이제 표출하면 안 되는 걸 그럴 때 사회문화적 가치 있는 걸로 표출하는 것 그것이 승화입니다. 그래서 뭐 폭력성이 난무한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종 격투기 선수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녀 양육에 실패해서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못했던 여자가 고아원들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수가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일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치환 혹은 전이 혹은 대치라고 하는 건 종로에서 변먹고 한강에서 아프리 하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취해보려는 대상한테 그 태도를 취하지 말고 다른 대상으로 향하는 것이 치환, 전이, 대치가 되겠죠. 근데 반동형성,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욕망에 대해서 열등감 느낄 때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설만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좋아한다는 것이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반대되는 거, 외설문화를 퇴치합시다, 외설만을 없애버립시다 이런 것들이 반동형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실존주의 상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존주의는 참 어려운 상담이에요. 다른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철학이기 때문에 실존주의. 실존주의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실존주의 상담의 주요주 자유와 책임, 잠재력과 죄의식, 존재와 비존재, 시간인데 인간을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가 인간과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어떤 상담의 주창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랭클이나 메이라든가 빈스 반거라는 프랭클 혹은 메이, 빈스 반거 등 같이 이런 실존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이제 많이 적용을 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는 인간을 어떻게 보니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툭 하늘에 내던진 존재인데 우리가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선취하고 얻어가는 존재. 근데 인간은 스스로 어떤 존재냐?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 선택해서 자기 삶을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죠. 삶은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딱 언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존재, 자기 삶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존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론적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실존주의는 철학 자체가 만남의 철학이에요. 만남. 그래서 실존 철학에서 여러 사람과 만남, 인격적 만남. 실존주의 상담도 내담자와 상담자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담자 스스로가 스스로 자유롭고 자기 삶을 만들고 책임 있는 존재다라는 가정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다 자아 실현의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아실현 선하다는 것, 자아실현의 경향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자아실현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자기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는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가 주요 갖는 그 주요 테마가, 그러니까는 주요 주제가 인간의 자유와 책임, 그 다음에 잠재력과 제의식, 잠재력과 제의식, 그 다음에 존재와 비존재, 존재와 비존재. 시간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자유와 책임은 앞에서 얘기한 실존주의자가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이 인간은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존재이고, 그러니까 자기 삶을 만들어가니까 그 삶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이 있는 이런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잠재력과 죄의식은 뭐냐? 인간이 이제 항상 실존주의에서 불안을 이제 삶의 의미를 찾을 능력이 없고 이제 불안하다고 보는데, 왜 불안하냐? 항상 자기 능력을 평가할 때 불안함을 느끼고 이제 그것이 이제 죄의식까지 느낀다라는 것이 실존주의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재와 비존재, 누가 있고 없고, 우리가 이제 그 친구가 없고, 그쵸? 그러니까 만날 수 없어서 내 친구가 있다. 만날 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없어도 내 엄마가 있다라는 것과 없다라는 것 정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존재와 비존재가 비존재감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계속 있다면 인간이 그다지 불안하지 않는데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존주의 시간이라는 거,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다른 표현 수축된 현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시간 안에서 항상 모든 걸 선취하는데 이 시간을 선취하는 시간이 마냥 긴 것이 않기 때문에 인간의 불안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실존주의는 사실 우리 시험에서 이제 깊게 다루진 않고요. 그렇지만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실존주의는 인간에 대한 본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 실현 경향성 있는 존재를 보고 거기에 대한 능동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를 보는 거, 이 철학적 배경을 다른 상담, 인간 중심 상담, 현실 치료, 형태주의 다르게 비슷하게 끌고 와요. 그러니까는 삶의 의미를 찾느냐 못 찾느냐, 그러니까 실존주의도 우리 인간 중심도 다 지금 내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 그 현상학적인 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어떻게 바라보느냐 쪽에서 이 상담을 펼치는 것이 실존주의 상담입니다. 내담자 상담, 인격적 만남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철학이라는 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상담, 구체적인 상담 기법은 조금 부족한 것이 실존주의 상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담자 중심 상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의 태도, 무조건 수용, 진실성, 공감적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뿐이 할 게 없는 게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이에요. 시험에는 엄청 잘 나오죠.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그러니까 특성 요인 상담, 상담자 중심 상담 아주 대비되는 기법을 쓰고 있는 것이 인간 중심 상담이에요. 주창자가 누구냐? 한참 특성 요인 상담이 너무 판을 치고 있는 50년, 60년대 말 초에 이제 로저스가 너무 지적 상담에 이제 반발을 하면서 나온 것이 내담자 중심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로저스는 인본주의 사상, 인간주의 사상에 의해서 인본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이제 이 이론을 펼치죠. 그래서 어떻게 인간 중심 상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 중심 상담, 지시적이다, 비지시적이다, 비지시적 상담이죠. 인지적인 영역보다는 어떤 정의적인 영역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는 상담, 정의적인 영역에서
역이 아니라 정의적 영역. 정의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상담입니다. 자,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을 얘기하면 특성 유인은 인간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서 선을 실현할 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주의 상담에서는 하나예요. 인간은 실존주의처럼 마찬가지. 인간은 선이라는 거죠. 굿. 다시 말하면 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배웠죠? 네. 자아 실현이죠. 인간은 누구나 어떻다? 선하다는 거, 선한 존재라는 거,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면은 교육할 때도 강제할 필요가 없어요. 교사는 그냥 잘 이렇게 이렇게 조력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상담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수 학습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의 문제를 타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할 게 몇 분이 없어요. 무조건 수용, 진실서, 공감적일 뿐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스스로 하는데 문제는 왜 그냥 이제 자기와 내담자가 자기와 어떤 경험이 일치되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돼서 내담자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담은 잘 들어줘서 어떻게 해요? 내담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과 경험이 일치되는, 다시 말하면 인사이트, 통찰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거냐? 문제는 누가 알고 있다? 내담자가 알고 있어요. 나와 경험이 불일치하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 요인 상담에서는 분석, 종합, 진단, 처방 상담, 추후 상담의 진단의 과정이 가장 중요한 반면에 상담에서 진단은 없다라는 거예요. 진단의 과정은 없어요. 왜? 문제를 내담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단할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진단을 배제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특성 요인처럼 내담자를 어떻게 평가하거나 영향을 주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의 궁금증에 대한, 내담자에 대한 궁금증에 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 그때 달라요. 내담자 궁금해할 때 상담 초기에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할 수도 있고 말에 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인간중심 상담의 검사 방법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진단 따위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로저스가 얘기하는 건 상담의 기법보다 뭐가 중요하다?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상담 기법이라는 거, 래퍼 형성하는 방법이 상담자의 태도가 상담 기법, 이것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수용. 무조건 수용. 그 다음에 진실성. 진실성 혹은 일치성, 진지성 이렇습니다. 진실성,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무조건 진실하게 공감하는 것, 공감적 이해. 무조건 수용, 가치 판단하지 않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받아주는 것, 진실성. 지금 너와 내가 상담의 목적을 내서 솔직하게 자기를 이제 드러냄으로써 내담자한테 일치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공감적 이해, 내담자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결코 본연의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 것.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상담을 한다는 거죠. 그럼 내담자가 쭉 얘기하고 처음에 부정적인 얘기하고 긍정적인 이러이러 하다가 결국 아하 인사이트 통찰 이러면 say goodbye 하고 떠나는 상담 이렇게 펼치는 것이 뭐예요? 로저스의 지시적 아니고 비지시적 상담입니다. 그렇죠? 그 교환을 보시면요,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 진실성, 그렇죠? 무조건 긍정적인 관심, 정확한 공감적 이해, 무조건 수용, 진실성, 공감적 이해. 자, 그래서 진실성 다시 한번 보시면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내담자의 자아 개념과 일치되는 상태, 이것이면 진실성, 서로 일치하는 거, 일치성. 그 다음에 무조건 긍정적인 관심, 내담자를 가치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죠. 그래서 내담자가 나타낸 감정의 행동 특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 다음에 정확한 공감적 이해, 감정이입적 이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감, 상담자가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지만 결코 본연의 자세가 틀어지지 않는 것이 공감적 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 특성 요인과 완전히 대비되는 상담 기법, 내담자 중심 상담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형태주의 상담 볼게요. 형태주의 상담, 게슈탈트 테라피. 형태주의 상담, 게스탈트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주의 심리학으로부터 온 건데요. 여기 보면 상담 기법, 자기각성, 비느자, 뜨거운 자리, 꿈자금, 환상깨비 있는데 게슈탈트 상담은 주창자가 있습니다. 상담의 주창자는 펄스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상담은 과거를 관심 갖고 파헤치는 거는 정신분석학뿐이 없어요. 대부분 상담 지금 여기 now in here, here and now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현재 어떻게 지각하고 있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서 그 어떤 상담보다도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거, 그것이 게슈탈트 테라피예요. 그러면 상담은 항상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게슈탈트는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각각의 그 매 순간마다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그 이미지를 만들 때 중요한 건 우리가 정경이라는 개념과 배경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제 이미지 형성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경은 뭐냐? 내가 관심을 갖는 건 정경이고 나머지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경과 배경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자기가 주 관심을 갖는 것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경과 배경은 원활하게 만들어졌다. 생성도 되고 소멸도 되는데 이 정경과 배경이 원활하게 생성, 소멸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이미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관심 둘 때 관심 못 두고 딴 데 엉뚱한 데 관심 보고 마음 끓이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경과 배경을 원활하게 생성 소멸을 하게 하는데 그것은 어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상담보다 특히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것은 이제 문제부터 게슈탈트 테라피예요. 상담은 현재 중심적으로 가지만은 지금 여기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쓰는 기법이 지금 여기를 깨닫도록 하니까 지금 문제되는 건 지금 여기서 이러한 현상들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정경과 배경이 원활한 생성소멸을 못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상담 기법에는 지금 여기를 깨닫는 기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깨닫는 기법.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자각 기법, 자기 각성 기법. 뭘 각성하냐면요. 언어, 자각, 시적 이거 따로 나온 책도 있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자기 각성하는 거 지금 여기서 네가 느끼는 거. 제가 소리 꽉 지르면 시끄러워져. 그런 거 언어 자각, 환경 자각, 신체 자각, 감정 자각, 욕구 자각 뭐 이런 거 등등 지금 당신이 느끼는 걸 당신 스스로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자기 각성 기법이에요. 형태주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형태주의 상담 기법이 비의자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원하는 대상의 비의자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비의자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감정을 깨닫도록 하는 기법이 비의자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주의는 지금 여기에서 너의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쓰는 거. 그 다음에 뜨거운 자리. 뜨거운 자리는 뜨겁다라는 건 안짠이 뜨겁고 피하자니 다리 아프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내담자가 회피하고자 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상담력을 직면, 도전시키는 거야.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려서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상 게임이라든가 꿈 작업이 있습니다. 꿈 작업이라든가 환상 게임이 있는데 환상은 뭐예요? 좋은 거죠? 환상은 좋은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무엇을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환상 게임을 통해서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거. 근데 꿈 작업이라는 것은 프로이드도 꿈에 이제 미완성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꿈이라는 것은 미해결 과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꿈속에 나타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해결되지 못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것. 그래서 형태주의 상담 기법입니다. 형태주의는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하고 소멸하느냐, 원활하게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때그때 잘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생성소멸이 잘 되지 않아서 부적응 행동할 때 그것을 잘 통합적으로 생성소멸하도록 지금 여기를 깨닫도록 강조하는 것이 뭐다? 게슈탈트 테라피, 형태주의 상담입니다. 그 어떤 뭐다도 now and here를 강조하는 것, 형태주의 상담이었습니다. 참 독특한 상담 기법 얘기할게요. 상호 교류 분석의 세 가지 자아인데 상호 교류 분석. 상호 교류 분석. 의사 거래 분석. 뭐 Transactional Analysis, TA, Transactional Analysis의 TA라고도 합니다. 자, 다른 상담들은 여태까지 다 각 개인 혼자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서로 어떻게 의사거래, 상호교류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호교류 분석입니다. 창시자는 에릭 번입니다. 자, 지금 여기 교환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자아 상태를 얘기하는데 번은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자아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자아 상태는 누구나 다 각기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런트 에고, 여기 부모자 있죠. 부모자. 페어런트 에고 붙었을까요? 부모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PAC 부모자, 어덜트 에고 성인자, 어른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자, C자, PAC 누구나 다 C 세 가지 자가 있다는 거. 어린이자. 아동자 있죠. 가장 순진하고 원초적인 자, 먼저 발달한 자 어린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세 이전에 부모로부터 이제 받아봤던 가치관, 도덕관, 신념 등이 내면화된 자, 부모자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가장 뒤늦게 발달한 자, 성인자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고인숙도 뭐 이은경도 다 어떻게 해요? 각각의 PAC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의사소통할 때 서로 어떻게 내보내느냐, 그래서 어떻게 지향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PAC 그때 의사소통할 때 나는 이 사람한테 아주 순진하게 어린이 자아를 쓰면서 어른 자아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오기를 바라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들을 분석하는 것이 교류 분석인데요. 각각의 이제 바람직한 자아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의사 거래할 때마다 내보내는 자아가 다르고 원하는 자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류 분석에서는 세 가지 자아 상태 말고도 이제 생활 자세를 이제 얘기합니다. 생활 자세는 이제 뭐 I'm okay, you are okay. 자, 자기 긍정, 타인 긍정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I'm okay, you're okay. 자기 긍정형이 있고요. 자기 긍정형 생활 자세가 있고 타인 긍정형 생활 자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는 긍정하고 자기 긍정하니까 어떻게 타인은 부정하는 부정 생활 자세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자기는 부정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외우고 싶게 이렇게 이 순서대로 조합을 했지만은 이제 발달되는 정도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는 부정하고 타인은 긍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부정하는 거.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 긍정하고 타인 굉장히 생산적이고 애정적 인간관계를 나타난 형. 자기는 긍정하고 타인은 부정하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인간관계형을 나타내는 거죠. 세디즘적 경향이 있다 그죠. 자기는 부정하고 타인은 긍정해. 굉장히 피해적인 인간관계, 마조이즘적 경향이라고 있고요. 자기 부정하고 타인 둘 다 죽자. 타인 부정하니까 종말적 인간관계, 아주 이제 파괴적 인간관계 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교류 분석에서는 서로 어떻게 분석하느냐. 아까 PAC, 내가 C 자아를 보낸다고 해서 저쪽이 항상 C 자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C 자아를 내보내면서 저쪽은 P로 오기를 원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거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상호 교류 분석하는 과정. 교류 분석 과정은 뭐 그 계약 분석, 구조 분석, 상호 교류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데,
상호 교류 분석에서는 의사 거래가 서로 원활하게 왔다 갔다 서로 도와준 의사관계, 의사관계가 잘 원하는 자아 상태로 내보내고 원하는 자아 상태로 왔을 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왔다 갔다 잘하는 상보 교류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자아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때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교차 교류냐, 아니면은 겉으로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오고 가는 듯 보이나 그 속에 속내 이면의 것을 보는 것은 이면 교류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의사 거래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에릭 번이 말하는 의사 거래 분석, 상호 교류 분석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상담 기법이긴 하지만은 개념이 좀 모호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독특한 듯 하지만은 뭐 창의성이 좀 부족한 평을 듣고 있는 것이 상호 교류 분석 트랜스액셔널 애널리시스 에릭 번의 상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면 떠올라야 될 단어들이 뭐 PAC 무조건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 세 가지 자아 상태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자아, 언제나 고태적이고 퇴행적인 자아 상태, 감정적이고 순진한 반응을 나타내는 자아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버이 자아. 자, 페어런트 에고죠. 부모 자아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가치관, 도덕관, 신념 등에 관한 자아, 도덕적 반응을 나타냅니다. 가장 성숙한 자아, 가장 나중에 발달한 자아가 무슨 자아? 어른 자아라고 그랬어요. 어른 자아. 어른 자아는 현실적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확률을 추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것, 자신과 환경에 관련된 정보를 분석, 저장, 인출한 인지적 기능을 담당한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 객관적으로 본다는 굉장히 성숙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자아 상태, 요것만 알아도 아주 좋은 포인트 받을 수 있는 교류 분석입니다. 자, 교류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심리 상담. 개인 심리 상담. 개인 심리 상담은 주창자가 역시 이제 정신분석을 연구했던 아들러입니다. 아들러. 아들러는 이제 문제를 뭘로 보느냐 이게 중요하죠. 아들러 하면 떠올리실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환에 이제 아들러의 생활양식 있는데 생활양식도 떠올리시면 아들러는 중요한 게 뭐냐? 문제든 왜 문제가 되냐? 인간의 무엇 때문에? 열등감이 문제가 됩니다. 열등감, 아들러면 열등감이죠.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이 이제 아들러가 갖고 있는 생각 키워드인데요. 아들러가 자라면서 이제 가족관계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가족관계 쪽에서 왜소하고 둘째로 자라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렇죠? 좋은 학자가 됐죠.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제가 화장을 얘기해요. 왜 화장하니? 열등감 때문이다 했죠.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결과 인간은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보는데 인간과는 어떻게 보냐? 인간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거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죠. 쪼개 보는 것이 인간을 총체적으로 지각해야 될 존재이다 보는데 열등감. 그러니까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얘기하는 생활 양식도 인간이 생활 환경 속에서 어렸을부터 가족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아들러입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생활양식, 누구나 똑같이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생활양식 갖고 있는 사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생활양식도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양식을 가질 때 문제인데 생활양식이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 거죠. 지, 기, 도, 사형. 4번이죠, 4. 자, 지배형이냐, 생활양식이 기생형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 회피형 혹은 도피형이냐, 아니면 사회형, 사회적 유형형이냐, 이런 생활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뜰러가 얘기한 가장 바람직한 생활 양식은 사회적 유형이에요. 사회 관심이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래서 지배형부터 설명을 할게요. 지배형은 굉장히 독단적이고 공격적이지만은 활동적이네요. 지금 사회적 인식 참여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생형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 기생이 왜 빌부터 사는 거죠? 자신만의 욕구를 충족하려 타인에게 의존하는 형. 도피형은 아무 관심이 없어, 사회적 관심도 없고 인생 참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생활 양식은 사회적 유형형이지. 사회형 혹은 사회적 유형형입니다. 사회적 유형은 자기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인생 가업을 기꺼이 타인과 잘 협동하는 사람이 사회적 유형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열등감이 있다면 열등감을 극복하고 생활 양식이 잘못되던 바람직한 생활 양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라고 했죠. 가족 중요하다고 했죠. 아들러는 출생 순위, 가족 관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생애 진로 사정이라는 거는 부분적으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그리고 아들러가 또 하나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해야 될 세 가지가 일, 사회적 관계, 사회. 아들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의 사회적 관계, 일, 사회, 성, 우정.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세 가지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들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15번도 보면 상담할 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일단 상담에 있어서 상담 관계를 설정합니다. 관계 형성을 형성합니다. 그다음에 아들러 제가 좀 아까 정신분석학 연구했어요 이렇게 잠깐 얘기했죠. 정신분석하면 정신역동 떠오르는 것처럼 내담제 역동성 분석과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통찰을 위한 해석, 내담제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떻게 깨달았으면 재교육의 과정으로 통해서 상담을 펼치는 것이 아들러의 상담 과정입니다. 아들러 하면 열등감, 가족관계. 그래서 여기 이제 요약점을 하면은 가족관계. 그래서 출생순위, 출생서에서 가족관계 중요한. 그래서 이제 제노그램이라는 거. 직업가계도거든요. 직업가계도. 이것도 아들러 하면 생각해 준 좋은 단어예요. 생애 진로 사정에서 아니면은 내담자의 다른 걸 사정할 때 직업 가계도를 보게 되는데, 직업 가계도라는 것은 내담자 3세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의 직업을 도표로 나타내서 내담자한테 영향을 준 직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아들러 영향 속에서 가족 관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고,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고, 출생 순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들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 치료 보겠습니다. 현실 치료. 현실 치료는 누구냐? 글래서입니다. 자, 현실 치료는 실존주의하고 많이 구별되는 건 없어요. 실존주의 철학에서 바탕으로 한 실존주의 상담 잠깐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이 저언의식에 살짝 끄집어내시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 자기 삶을 만들어간 존재,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를 써요. 자유형성 책임 얘기 있잖아요. 현실 치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존주의 구분된 뭐냐?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도록 하냐. 실존주의는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다 구체적인 상담 기법을 많이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실존주의라고 했어요. 근데 현실 치료는 그거에 비해서 다 구체적인 상담 기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누구의 책임? 내담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 치료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단기 상담에 속하는 것이 현실 치료입니다. 현실 치료. 자, 현실 치료에서 말하는 인간에는 욕구가 있어요. 현실 치료에서 말하는 인간의 욕구.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욕구가 있는데, 욕구는 소, 통, 자, 재, 생. 이게 없으니까 써야겠죠. 소통자, 재생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소속의 욕구.
통제력에 관한 욕구, 통제. 힘에 관한 욕구예요. 파워, 권력에 관한 욕구. 그 다음에 자유에 관한 욕구. 그 다음에 재미, 즐거움이죠. 그 다음에 생존에 관한 욕구. 인간은 이렇게 소통자, 재생 5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자기 삶을 선택하고 자기 삶을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네 책임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현실 치료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현상학적 장치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자기가 그 순간에 최선의 무엇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한다라는 거. 그것이 선택 이론이에요. 현실 치료에서 말하는 선택 이론. 커피를 마실까 녹차를 마실까? 커피를 선택했다면 그 순간에 자기가 어때요? 그것을 욕구, 자기 욕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한 거죠. 잘까 공부할까 이럴 때도.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자기가 무엇을 하나를 선택했다는 건 다른 하나 어떻게 해요? 통제하는 거죠. 커피와 녹차면 녹차를, 물론 둘 다 마신다고요? 뭐 욕심내서 마실 수 있지만 커피를 마신다는 건 녹차를 2번째로 마시는 거잖아요. 이거 어떤 순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욕구를 충족해 다른 것을 통제한다는 것이 통제 이론이에요. 그것이 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상담의 절차가 중요해요. 상담의 절차. 이제 웃볼딩이라는 학자가 이제 현실 치료의 치료 절차죠. 그래서 WDEEP 이렇게 내담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W는 뭐냐? want. 바라는 게 뭐요? 바람, 바램. D. doing and direction. direction and doing. 지시와 행동, 행동과 지시, 지시와 행동. direction and doing. 그 다음에 evaluation, 평가. 그 다음에 plan, 계획하는 거. 자, 눈치채셨나요? 자, 원하는 게 뭐야? 자, 지금 내담자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욕구 이런 거를 탐색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제 그 지시하고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행동, 현재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뭐 너가 원하는 게 뭐야?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현재 행동 초점 맞추고, 만약에 과거는 현재 영향을 줬다라면 이제 초점을 두긴 합니다. 근데 현재 행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doing and direction, direction and doing.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너가 원하는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 잘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묻는 거죠. 자신의 행동의 질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대로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스스로 계획하도록 하는 거. WD EP 이런 과정으로 해서 이제 치료 절차를 밝히고 있는데요. 자, 철저하게 누구 책임? 철저하게 내담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변명도 용납하지 않지만 잘못했어도 뭐 이렇게 별로 관여하지 않는 것, 그것이 현실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교환을 보시고 그것만 WDEP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바램, want, 내담자 자신의 바램, 욕구, 자각을 탐색하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doing and direction, direction and doing. doing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제 좀 더 정확하면 doing and direction, 행동과 지시, 지시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을 위한 내담자의 현재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 사건은 현재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관심을 두고선 이제 펼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valuation, 평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행동 그리고 자신의 전체 행동의 각각의 요소들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plan,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실패 행동을 어떻게 해요?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할수록 행동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존주의 현실주의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비교적인 그 철학적인 배경, 하는 접목하는 것이 같습니다만 비교적 단기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해 준다는 것이 실존주의와 현실주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읍벌딩의 WDEP, 선택이론, 통제이론, 이런 개념이 좀 모호하다는 평을 받기는 합니다. 자, 현실치료에서 말하는 욕구는 소통자 재생, 소속의 욕구, 통제력의 욕구, 자유의 욕구, 재미의 욕구, 소통자 재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볼 거냐면요. 행동주의 강화 계획이 있어요.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깊게 넓게 많이 보는 것이 행동주의인데, 여기서는 간략강의니까 보기만 볼게요. 강화. 행동주의 상담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인간에 대한 가정을 얘기하게 되면 인간을 어떻게 보면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학습된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유기체 행동. 인간뿐만 아니라 유기체 행동은 무엇인가 다 학습된 것이다. 학습된 것이다. 행동주의에서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학습되었다면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학습된 것이다.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은 조건화된 것이죠. 행동주의에서는 인간과 동물을 달리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기체 행동은 학습된 거고 재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행동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인간과 동물은 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양적인 차이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행동주의입니다. 인간은 뭐 이제 유기체 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조건화됐다는 거. 적응 행동도 조건화되고 부적응 행동 조건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조건화 이론이 있죠.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개의 타액 분비 실험을 통해서 하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가 있고요. 정말 행동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이 약간 내면의 것도 강조를 해요. 불안. 근데 이제 행동주의자는 내면의 행동보다 외연적 행동, 아주 급진적 행동주의, 조작적 조건화. 스키너 이론입니다. 스키너. 이 두 이론은 파블로프 이론은 유기체한테 어떤 자극에 관심을 둬서 자극을 준 거에 어떻게 반응하냐 본다면은 이것은 유기체가 어떻게 조작하냐 활동한 거에 의해서 어떤 보상을 통해서 유기체 스스로 반응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 강화를 하거나 벌을 통해서 행동이 늘어나기도 하고 제재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나는 것이 스키너 이론이죠. 파블로프는 개 타액 분비 실험에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결합해서 조건 자극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조건 반응이 된 거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무조건 자극을 결합해서 어떤 중립 자극을 조건화시켜서 학습시킨다는 원리를 갖고 있고 스키너는 그러니까 파블로프는 유기체한테 어떤 자극을 준다라는 반면에 스키너 이론은 유기체를 냅두는 거예요. 냅둬요. 유기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잘했어요. 강화. 안 돼. 처벌. 강화나 벌을 통해서 그 행동이 늘어나기도 하고 약화된다는 것이 이제 행동주의 기본적인 학습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강화 이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 강화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